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예. 무죄 선고가 이제 나왔어. 예. 혹시 용산은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용산은 일단은 당혹스럽죠. 예, 제일 네. 첫 번째는 당혹스럽다. 예, 왜 우리가 이거를 놓치느냐 그런 첫 번째. 그리고 이 국면이 지금 매우 미세하고 그 섬세한 국면이잖아요. 예민한 국면이거든요. 지금 저기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도 해야 되고 한동훈과의 갈등 국면이기도 하고 또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까지 전부 연루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차기 소위 그 대선 주작감이라고 할 만한 사람도 다 여기에 연루가 돼 있어요. 그런 그 불안한 국면, 예민한 국면 속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한테는 충격이다. 네. 일단 충격이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도 어디서 걸리지 않겠냐. 지금 6개를 기소했고 5개를 대표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 5개 안에는 대장동 같은 경우는 한 3개가 연결돼 있어요. 성남 FC도 아직도 살아 있거든요. 재판 내용 중에 살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그물을 쳐놨고 이게 다 증거도 약하고 우기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없이 많은 증언과 이런 것을 통해서 두껍게 쌓아놨기 때문에 결국 이 그물망에서 어디가 걸려도 걸리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서 확실히 잡겠다 이런 자신감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화영 재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곧 또 2심 선고가 나오고 또 이제 우리 대표에 대해서 또 재판이 그쪽으로 넘어올 텐데 신준우 판사를 또 임명하잖아요. 네, 예. 결국 재판은 배당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배당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을 다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두려움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저희로서도. 왜냐하면 저쪽에서 총공세로 나오고 있고 검사들이 이런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이 사건을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하는 도끼는 조금 약화됐는데 네. 그러나 검찰 전체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재명을 잡아야 된다. 어쨌든 간에 이재명을 확실하게 그물로 똘똘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안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신이 있다. 여전히 많은 사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정치적인 생명을 끝낼 수 있다라는 것이 있지만 이제 내부에서는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흔들리고 있다. 그렇죠. 전체 국면이 예. 지금 굉장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미동을 하지 않고 있다 또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정보를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은 공격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방어는 김건희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정 운영은 3.7제 정도 뭐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거지만 내치의 대부분은 김건희가 한다고 보고.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은 이제 해외나 이렇게 안보나 이런 쪽 안보 국가안전보장회의나 NSC 상임위원회 이런 거는 김건희 여사가 주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보, 정보, 국방, 대외 관계는 이제 대체로 이제 다 알아서 윤석열이 하는데 내치의 거의 상당 부분은 이제 김건희 라인 또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공격은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이 하는데 이 공격은 여러 군데 다 해요. 네. 예를 들면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공격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네. 좀 수비하고 좀 달래잡화가 이제 김건희. 그리고 이제 뭐 들리는 소문은 이제 정진석, 권성동 의원 등 같은 사람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은 좀 이제 한동훈을 이 정도 했으면은 숨 죽여놨다 네. 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쪽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아직 숨 안 죽었다 얘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나하나 봐봐라 그러면서 더 이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자, 1심 선고 이후에 이제 상당히 많이 흔들린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단일 대우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제대로 싸우자. 예.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성산이 있다 이런 분위기는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의원들 또 우리 의원들 안에서도 또 이제 법률가가 많잖아요.
변호사 또 검사 출신들이 많고 이런데 역시 이재명은 죄진 게 없다. 이재명은 털어도 안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렇게 초인적으로 버티는 지도자가 네. 재판 끝나고 나오면서도 결국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쉬운 말 같아도 쉬운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런 말 쉽게 절대 안 나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더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예. 그 인사치레 같지만 그런 인사치레가 안 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예.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더욱 단결하고 함께 돌파하자. 그래서 거의 흔들리는 분이 없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꼭 뭔가 흔들리길 바라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초인적으로 버틴다 그랬는데 이제 이 내용 좀 상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창의일속이라는 말을 써서 뭐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어려움은 그냥 바다 안에 있는 하나의 이제 좁쌀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리더십 유형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손을 잡고 가도 좋은 사람이다. 한편으로는 뭔가 좀 통합 이런 좀 이미지가 좀 약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좀 뒤섞여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일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죠. 이제 그 지도부 회의 네. 그리고 이제 확대 간부 회의 여러 종류의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중첩적으로 이제 그 나가는 분도 계시고 이제 중첩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회의는 들어가는데 위에는 안 들어가는 의원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의의 성격과 주제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의원님들한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첫 번째는 의외로 안정돼 있어요. 네. 굉장히 안정돼 있고 그래도 간혹 농담도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우리 당 전체를 생각을 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민생을 최우선시하는 태도 우리 당의 습권 능력 집권 능력을 국민들에게 더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또 무엇보다도 어려운 서민 중산층을 위해서 늘 그 끈을 놓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참 좋은 모습은 정말 제가 초인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초조해하지 않아요. 네. 이분이 초조해하지 않고 할 일 다 하고 오늘 또 민생 그 현안 대책 회의를 직접 주재하시고 이랬는데 자기 할 일을 정확하게 하는 분이다. 자, 이게 이제 좀 대중들에게 전해지기에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정말 초연한 그리고 초지일관 중심을 잃지 않고 있다는 평가 그리고 누구보다도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상황을 모범적으로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 민주당 쪽 의원들한테 듣는 이야기지만 왜 이 부분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느냐. 특히 국힘의 지지자거나 또는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퀄 민주당이다라는 이미지가 좀 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대중은 곧 민주당이다. 노무현은 곧 민주당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중도에 대한 포용 이런 게 좀 약하다고 하는 것은 좀 진단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지? 그런 점은 있죠. 우리 이 대표님이 창업자 이미지 즉 민주당을 창업하셨냐 했을 때 조금 그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워낙 힘들게 쭉 그 시장 시절부터 경기지사 이렇게 돌파해 오는 가운데서 따뜻하고 긍정적인 면을 충분히 보여드릴 기회가 좀 없었다. 그런 점이 있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 그 살아오신 가운데 그분께서도 항상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대선 출마하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알부남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오죽하면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다음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좀 이제 창업자는 아니지만 돌파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 그렇지만 조금 안정감이라든지 포용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국민들과 더 가까이 하시려고 했고 그 점을 메꾸기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떠냐? 저도 이제 이분을 안 거는 아주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관찰자적인 측면이 있어요. 정보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일한다면 꼭 상대를 조금 관찰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면밀히 좀 보는 편인데 참 훌륭하다.
그리고 이분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많다. 네. 국민들에게 더 다가갈 시간, 더 다가갈 기회가 많다. 이 중에서 한두 개만 더 이번과 같은 무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의 인식도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그 이유막론하고 이재명은 안 돼. 그리고 뭐 종북 좌파 이런 이제 굴레를 이렇게 덮어 씌워놓고 계속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본인에 대한 노골적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좀 변화시킨다거나 중도 확장적인 모습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야 할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은 곧 이제 나오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갑자기 하나 생각이 예. 나는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가 경기 동부그룹하고 연결되지 않느냐, 네. 이석기하고 연결되지 않느냐, 예. 심지어는 이 문재인 정권 말기에 발생했던 충북 간첩단 사건하고 연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 당시 민주당의 특정 후보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확인하려고 들었어요. 네. 네. 근데 그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당 민주당의 당시에 뭐 그 최고 권력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확인할 만한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나 이런 쪽에서 아니다. 라고 하는 점 분명히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당 내에서조차도 네. 네? 어떻게든 이재명을 공격하려고 보면 능력이라든지 어떤 포용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안 되니까 결국은 상대방의 용어로 정치적인 적들의 용어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부안해동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어떻게 한 당에서 대선 경선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나오느냐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하물며 국민의힘 쪽이라든지 온갖 극우 사고와 유튜브에서 자기들도 즐겨보는 그곳에서 스스로 자기 세뇌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슴을 열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이거 하나는 인정할 것 같아요. 이재명이 국민 속에서 서민지향적이고 국민들을 향해서 늘 고민한다. 조금 다르다. 네. 저 사람은 이 국민들을 대하는 시선, 문제를 볼 때 항상 민초의 시선에서 보려고 한다. 네. 기득권에 대해서 그와 쉽게 동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을 결국은 국민 다수는 민초 아닙니까? 네. 이해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이틀이 지났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그 이제 위정교사는 무죄로 선고가 됐는데 딱 이틀이 지났습니다. 예, 예. 자, 민심은 폭발적으로 당연한 결론이다라기보다는 예. 매우 차분한 상황에서 지금 그렇죠. 결과를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심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재명이 아니길 바란다. 네. 또 살아나와 주길 바란다. 예.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이 뭐니까 정말 다행이야. 내가 아는 이재명이는 무죄야. 죄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 싸움을 또 해서 가시밭길을 또 이겨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예, 예. 정말 좋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 어제 예. 하루 오늘 오전까지. 근데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좋긴 하지만 지금 과연 우리가 웃고 뭐 샴페인 딸 때는 전혀 아닙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의 기소와 5개의 재판. 네? 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확 기뻐서 진짜 이제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네. 하는 어떤 적극적인 에너지로의 전환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